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뇌교육과 뇌의 가소성이란 주제로 여러분의 소중한 15분이란 시간을 잠시 빌리고자 합니다. 뇌교육, 이름이 참 특이하지요. 교육 앞에 뇌가 붙었습니다. 그런데 뇌교육으로 뇌가 어떻게 변화할까요? 뇌의 구조는 어떻게 변화하고 뇌의 기능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뇌교육은 한국뇌과학연구원에서 개발한 뇌 운영 시스템에 기반하여 만들어진 교육입니다. 뇌교육에 의해서 뇌가 변화한다는 것이 뇌의 가소성이 연구 결과로 알려져 있습니다. 뇌의 기능적 연결성이 활성화된다는 것, 또는 우리 뇌의 백색질, 회색질이 변화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강의를 구성하면서 이러한 연구 논문 결과를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강의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좀 재미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바꿔서 제가 아주 오랫동안 옆에서 관찰한 스토커처럼 관찰을 하였습니다. 한 개인이 있는데 그 사람의 뇌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피험자 A의 뇌를 여러분께 공개를 하겠습니다. 피험자 A입니다. 눈치채셨나요? 네, 바로 저입니다. 피험자 A의 뇌는 여러분의 뇌와 마찬가지로 백색질을 가지고 있고 회색질도 가지고 있습니다. 백색질은 미엘린이란 구조로 되어 있는데 바로 저의 주된 연구 분야였습니다. 미엘린은 신경세포의 신경 전도를 돕고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도너츠 모양의 아주 예쁜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뇌가 변화할 때 뇌의 백색질도 변화하고 회색질도 변화하게 되는데, 그럼 피험자 A의 뇌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던 것일까요? 피험자 A의 뇌로 저와 같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피험자 A의 뇌에 세계 지도가 있군요. 우리나라가 보이시나요? 우리나라 바로 옆에 우리와 별로 좀 사이가 안 좋을 때도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의 영원한 이웃, 그래서 사랑스러운 일본이 있습니다. 피험자 A는 어떤 장학 프로그램에 의해서 일본으로 건너가서 10여 년간 거기서 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후지산을 보기도 하고 벚꽃을 보기도 하고, 그리고 시부야 신주쿠에 아주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피험자 A의 뇌는 변화하게 됩니다. 우리의 뇌가 변화할 때 목 윗부분만 변화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은 뇌는 우리 신경계와 연결되어 있어서 중추신경계 일부로 우리의 내분비계와 연결되어 있고 또 면역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뇌가 변화한다는 것은 우리 온 몸이 변화한다는 것이고, 온 몸이 변화한다는 것은 또 뇌가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험자 A는 공부를 하러 간 것이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나중에는 연구실에 소속돼서 열심히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험자 A의 뇌를 조금 더 들어가 보았습니다. 들어가 보니 그 이면에는 피험자 A는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고 싶었군요.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그 사회적 성공을 하고 싶은 이면에는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초적 연구를 하는 것은 사회적 성공과는 별로 거리가 멀고, 그래서 피험자 A는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찾아온 것은 현재 나는 가치 없는 나라는 정보였습니다. 그래서 피험자 A는 자기 자신에게 나는 가치가 없다라는 정보를 계속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피험자 A는 가족과 친구를 중요시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그 이면을 보니 개인적인 행복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족과 친구들,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너무 삶의 문제로 괴로워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에 대해 자신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자기 비하에 빠지게 됩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에게 도움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나는 가치가 없구나. 그래서 피험자 A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두 가지 가치, 일과 인간관계,
그 두 가지 가치의 종착역이 나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는 피험자 A에게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었고 A의 몸은 안 좋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울이란 증상으로 나타났고 더 진화돼서 신체화 증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유가 없이 A의 몸이 오른쪽이 계속 아픈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성적이 되어가니 A는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명상 서적을 열심히 보기도 하고, 하지만 명상을 어떻게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열심히 책을 읽는데. 그리고 어려운 요가를 배우러 가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어려워서 몸이 굳어있는 상태여서 도저히 따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가보았는데 여행을 가면서도 즐거운 척을 막 하는데 즐겁지가 않고 너무 공허합니다, 마음이. 그리고 친구를 만나서 수다를 떨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데 어떤 공허함이 계속 있는 것입니다.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셔츠를 입다가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으면 어디가 잘못 끼워져 있는지 보시죠. 그래서 어디가 잘못 끼워져 있는지 봐야 되는데 당시 A가 했던 여러 가지 노력들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었지만 그 잘못 끼워진 곳에서 하는 노력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하는 노력이어서 피험자 A의 몸은 점점 더 악화되어서 결국엔 병원에 가게 됩니다.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도 찍고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하는데 결과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정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피험자 A는 이렇게 몸이 아픈 게 정상적인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은 이 정도 아픈 건 그냥 정상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삽니다. 그 상태를 방치하고. 그런데 어느 날 피험자 A의 오른쪽 손등에 혹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책상 위에 손을 놓으려고 하는데 자신의 혹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책상 위에 못 넣고 가리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너무나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을 갔지요. 피험자 A는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상담을 하는데 의사 선생님은 이것은 수술을 할 수 있는데 다시 재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고 하고 릴렉스 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피험자 A는 릴렉스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내 몸의 아픈 증상의 원인이라는 것을 파악을 하였고, 그래서 수술을 하지 않고, 왜냐하면 재발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자라고 결심을 하지요. 그래서 열심히 인터넷을 뒤집니다. 어떻게 하면 이 스트레스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정보 저런 정보를 마구잡이로 막 접하다 보니 뇌교육이란 걸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뇌교육에 기반한 운동 방법을 배우러 가는데 그곳에서는 뇌를 컴퓨터에 비유하고 있었습니다. A는 신경과학을 나름대로 공부하고 있어서 일리 있는 비유라고 생각이 되어졌는데요. 컴퓨터는 정보를 입력시키고 그리고 스크린 위에 그것을 출력을 합니다. 우리 인간의 뇌도 비슷해서 정보가 입력되어서 그리고 그 결과가 우리 삶의 생각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감정, 기분 이런 걸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 컴퓨터의 하드웨어랑 비슷하고 우리 신경망, 신경세포들의 연결망은 컴퓨터의 소프트웨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좋은 출력을 원합니다. 좋은 인생을 원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원하고 좋은 직장을 원하고 좋은 출력을 원하는데 그러면 좋은 출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좋은 입력을 해주거나 또는
입력은 같지만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면 됩니다. 그런데 정보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몸으로부터 들어와서 뇌로 전달되어지는 정보.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하는 것이지요. 운동을 하면서 정보의 전달이 뇌로 가서 그 달라진 정보가 업그레이드된 정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지식으로부터 외부에서 오는 지식으로부터의 정보입니다. 좋은 책을 읽거나 아니면 좋은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 좋은 강의를 듣거나 이런 것들이 지식으로의 정보이지요. 그래서 뇌교육을 배우러 갔을 때 여러 가지 운동을 했습니다. 밸런스 운동도 하고 몸을 사용해서 하는 운동도 하고 호흡도 하고 여러 가지 운동을 하였는데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A의 몸은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하였고 나중에 알고 보니 이러한 운동을 통해서 뇌감각 깨우기, 뇌 유연화하기라는 뇌 운영 법칙의 그 두 단계가 이 과정에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A의 뇌에는 A의 의식 상태에는 아주 재미있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뇌교육에서는 주의를 이롭게 한다라는 그런 점을 중요시하는데 이런 삶의 방향에서 업그레이드된 정보를 계속 접하다 보니 예전에는 나는 나, 타인은 타인, 나와 상관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어느 날 문득 연구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친밀하게 느껴졌고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무언가 좀 더 친밀하게 느껴졌고 예전에는 사람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 갈 길만 갔지. 그리고 텔레비전을 보니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 문제들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들이 친근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사회에는 아주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그 사람 한 명, 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나는 바로 그 사람이 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예전에는 혈연으로 엮여진 가족만 나의 가족이라고 생각하였는데 막상 사회에는 나의 어머니가 아주 많고 나의 아버지도 많고 나의 형제 자매도 아주 많은 것입니다. 이러한 의식의 변화는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났고 예전에는 사회적으로 성공만 하고 싶었는데 뇌교육을 접하면서 내가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일까?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사회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말씀 드리면 겸연쩍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러한 뇌의 의식의 변화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이러한 의식의 변화가 자연스럽게 나는 그럼 인류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지? 나는 지구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지? 이런 자연스러운 질문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뇌 운용 시스템이라는 것이, 보스라는 것이 자연스러운 인간 뇌의 발달 과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아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몸이 점점 좋아지기 시작하였고 개인 중심의 사고에서 사회 중심의 사고로 사고가 변화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고의 변화의 뿌리에는 바로 뇌교육을 접하면서 가지게 된 이 생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존재하는 그 자체로서 눈부시게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가 학교에서 시험 성적을 잘 못 받아와서 엄마에게 꾸중을 듣는 그런 것이 있는데 나는 시험 성적을 잘 못 받아도 나는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너무 가치 있는 존재이고 내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는데 그거와 관계없이 나는 그저 너무 가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내가 사회에서 성공하고 있지 못해도 돈이 좀 없어도 그래서 배가 고파도 나는 그 존재 자체가 너무나 가치 있는 것입니다. 사회에 있는 사람들 하나하나가 그 존재 자체로서 너무 영롱한 불빛을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뇌교육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뇌교육은 뇌를 변화시켜 본래 있는 눈부신 존재의 가치를 드러내는 소프트웨어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15분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